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공청회에서 홍대 원종선을 3기 신도시인 대장지구까지 연결하는 내용이 나오자 부천 해당 지역에서는 기대감이 한껏 커지고 있습니다. 홍대 원종선을 대장 신도시까지 연결하는 내용에 이어 청라까지 연결하는 사업도 추가 검토 대상으로 올랐는데요. 인천시의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공직자 땅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서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 과정이 의심되는 개발사업부서 공직자 1명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송도 테마파크 부지 토양의 77%가 오염됐다는 정밀 보고서가 최근 나왔습니다. 기준치의 20배나 되는 중금속 오염도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공청회 이후 김포와 인천에서는 연일 GTX D 노선이 큰 이슈입니다. 반면 부천에서는 홍대 원종선이 3기 신도시인 대장지구까지 연결되는 것에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서영석 부천 정지하고 국회의원과 연결해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이 홍대 원종선이 지하철이 없었던 이 3기 신도시 대장지구까지 연결되느냐 마느냐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가능성이 커진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특히 정부의 발표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정부도 이 원종 홍대선이 아니고 대장 홍대선이 되겠죠. 대장 홍대선이 경제성도 필요성도 또 정책 효과도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장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개발되려면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핵심 기반 시설인 교통망 구축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데 이번에 그것이 제4차 철도망 계획에서 반영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장 신도시 개발은 단순히 원종 홍대선 및 대장 연결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이미 민자 사업 제안서가 접수됐고 현재 이제 민자 적격성 조사 단계에 있는 사안인데 반드시 이게 대장 홍대선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대장 홍대선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시민들은 이제 대장 신도시에서 환승 없이 서울 서부권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천에서 서울의 양천, 또 강서, 마포 지역이 원래 상습적인 정체 지역이었는데 이제 부천에서 서울로 이동하는데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또 복잡하지 않은 그런 교통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장역에서 원종 고강 신호를 거쳐서 강서와 마포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시민과 또 오정 지역 주민들이 이동 편의성이 상당히 향상되고 또 삶의 질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장 신도시에 그렇다면 몇 개의 역이 들어서게 될까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반 공청회를 통해서 이제 노선의 시종점만 경로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수 자체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4차 철도망 계획의 또 확정 고시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의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는 건가요? 앞으로 한 상반기 안으로 그 고시가 되고 그러면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 사업이 경제성 문제랄지 또 차량 기지 문제, 사업 방식, 또 재원 부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해결 과제가 많았었는데 어쨌든 많은 문제들이 하나둘 해결이 되고 있고 또 대장 신도시까지 연결이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더 기대가 됐던 거는 GTX D 노선도 김포에서 부천까지 계획안이 같이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대장 신도시에 GTX D 노선도 함께 들어와서 종합운동장역까지 연결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명실상부하게
사통팔달의 오정 지하철 시대가 완성되는데 동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천 시민과 또 오정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영석 부천 정지역구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네, 서영석 의원은 가능성을 넘어 실제로 홍대 원종선이 대장지구까지 실제 연결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지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정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홍대 원종선이 3기 신도시인 대장지구까지 연결된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기뻐합니다. 좋죠. 우선 여기서 갈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그래도 좋다고 생각해요. 뭐 다니기가 좋겠죠. 버스 타고 뭐 타고 갈아타는 것보다 전철에 한 번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공사가 한창인 홍대 원종선 구간에 더해 대장신도시까지 추가 연결하는 방안입니다. 연장이 확정된다면 길이는 이곳 원종동에서 1.5km 구간 늘어난 17.8km가 되고 정차역은 12곳이 될 예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도시 내 정차역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간 투자 방식으로 올해 안에 적격성 검토를 통과해 연장이 확정된다면 늦어도 2028년 개통합니다. 다른 3기 신도시와는 달리 버스 기반의 SBRT에만 의존했던 당초 계획에서 상당 부분 발전한 겁니다. 주민들은 연기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에서 지하철 없는 신도시는 대장 신도시밖에 없었습니다. 불보도 뻔한 러시아호가 생길 거예요. 답은 지하철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은 가능성이 좋아가지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 신도시 오픈되기 전에 이 지하철이 완공이 돼야 됩니다. 부천 대표 원도시민 원종동 일대부터 2만 가구가 들어서는 대장지구까지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여지가 보이면서 지역 기대치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대장 홍대선 관련 부천 지역 반응 살펴봤는데요. 인천 지역 역시 이번 대장 홍대선 사업 결과에 관심이 높습니다. 인천시가 서울 홍대에서 부천 원종을 거쳐 인천 청라로 이어지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장 홍대선 사업이 확정될 경우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미 지난 2016년 발표된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확정됐던 상황. 여기에 더해 부천 원종에서 대장까지 연결하는 민자 사업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고 청라 연장 사업은 그에 따른 추가 검토 사업 대상에 오른 겁니다. 현재 대장 홍대선은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 적격성 연구 용역 중으로 이르면 올해 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청회 이후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청라 연장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교흠 의원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고 유동수 의원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밝힌 추가 검토 사업 24개 중 대장 홍대선에 대해서만 추가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대장 홍대선 사업 확정 이후 지자체, 민간 사업자 등과 협의해 최적 대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청라 주민들은 최적 대안 협의 과정에서 청라 연장 사업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최종 확정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이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추가 사업으로 지금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에 확정 시에는 이것이 완전히 확정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인천 계양 지역에도 서울 직결 노선이 생기는 만큼 향후 사업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지난 22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천 상동의 한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추가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26일 오후 기준으로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며 관련 확진자가 모두 62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해당 센터 확진자 가운데 일부는 지난 19일 백신 접종을 한 이후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주를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지역 축제를 포함한 행사를 열 수 없고 회식이나 모임, 회의도 자제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는 방역 기간 동안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내부 벌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방역당국은 향후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확대하거나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릴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포시가 공직자 땅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서 의심 사례 한 건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포시는 땅 투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앞서 전 공직자와 개발사업부서 공직자와 가족, 김포시 의원과 가족 2,400여 명의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포시는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 과정이 의심되는 개발사업부서 공직자 1명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포시는 개발사업 관련 토지 거래 68건을 조사했으나 대부분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취득 시점이 투기와 무관한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올해 연말까지 공직자 투기 의혹 관련 시민 제보를 전화로 받습니다. 토양오염 문제로 사업이 좌초된 송도 테마파크 부지 정밀조사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부지의 77%가 오염됐고 일부 오염 물질은 기준치의 20배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 환경단체는 인접 지역의 오염 가능성도 크다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부푼 꿈을 안고 추진된 송도 테마파크 조감도입니다. 당초 워터파크를 비롯한 대규모 놀이공간 조성 계획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개발 예정 부지의 토양 오염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업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2018년 환경단체인 인천녹색연합이 해당 부지의 토양 정밀조사 결과 공개를 청구했지만 사업 추진업체가 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토양 오염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의 토양 정밀조사 공개 판결에 따라 2년 7개월 만에 세부 실태가 드러난 겁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개발 예정지의 77%가 토양 오염 기준을 초과한 상황. 조사가 이뤄진 741개 지점 중 582곳이 오염 기준치를 초과했고 땅 7m 아래 지점까지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토양 오염 물질 21개 항목 중 6개 항목이 기준치를 넘었는데 이 중 아연은 최대 20배가 넘는 킬로그램당 13,163mg이 검출됐습니다. 최소 2배에서 많게는 20배가 넘는 오염물질 검출이 확인된 겁니다. 인천 녹색연합은 개발 지역의 심각한 토양 오염으로 인근 부지의 오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적정 처리 방안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그 송도 테마파크와 인접한 지역에 이제 도시개발 부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로나 안암도도 있거든요. 근데 그 오염이 확산되면서 그 주변의 토양이라든지 침출수에서 오염이 또 확인될 가능성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천시랑 연수구가 나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수구는 해당 건설업체에 토양 정화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말 연수경찰서에 이를 고발한 상황. 해당 업체는 오염 토양 정화 명령에 불복해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오는 28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업체와 지자체 간 계속되는 법정 다툼으로 시급하게 진행돼야 할 토양 정화 작업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천 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검정고시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 수험생들을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이한솔 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꿈드림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지원, 학업 지원, 진로 지원, 개발 지원, 건강 지원,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프로그램, 그리고 교통비 지원, 급식 지원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센터에서 꿈드림을 통해 검정고시에 응시한
청소년들을 지원했다고요. 부평 꿈드림에서는 이제 최근 검정고시가 열린 인천 9월중학교와 청년중학교를 찾아가 학교 밖 청소년 수험생들의 이제 검정고시 합격을 응원하고 점심식사를 지원했습니다. 이제 부평구에 따르면 이번 2021년 제2회 1회 검정고시에 부평구 꿈드림을 통해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은 이제 초졸 검정고시 1명, 중졸 검정고시 3명, 고졸 검정고시 35명이고요. 총 39명입니다. 이 친구들을 위해 저희가 이제 검정고시 원서 접수부터 학습 지원, 시험 당일날 점심 식사를 지원했고요. 이제 코로나19로 학습 환경이 좀 여의치 않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검정고시 대비반, 그리고 비대면 인터넷 강의 수강권 부여, 1대1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교재 대여 등 학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비대면 대면 방식으로 제공을 해서 아이들의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도시락 전달받는 학생들의 모습 방금 지나갔는데 이렇게 센터의 세심한 도움을 받은 청소년들의 반응 어떻던가요? 시험을 앞두고 시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도 진행을 했고 시험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를 했어요. 네, 이를 통해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 참여한 청소년 중 한 명이 이제 코로나19로 되게 좀 혼자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하는 게 되게 좀 막막하고 어려웠는데 부평구 꿈드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제 좀 이번에 시험도 잘 보고 시험 결과도 많이 기대가 된다고 좀 답했습니다. 예, 이야기해주신 꿈드림 외에도 센터에서 우리 부평구 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노력 기울이고 계실 텐데 혹시 앞으로의 계획 있으십니까? 네, 앞으로 지금 검정고시 관련된 지원들이 8월 달 시험 앞두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학업 지원을 계속 지속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직업 체험이라던가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외부의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생산성본부에서 진행하는 내일이름 학교 과정을 통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취업 연계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문화체험, 자기개발 동아리, 캠프 활동, 그리고 교통비 지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참여 방법은 부평구 꿈드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먼저 주시고 예약 잡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예, 부평구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한솔 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팀장이었습니다. 김포시와 전국 지자체 37곳이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포시와 전국 지자체 37곳은 전국 시군구 남북 교류 협력 포럼을 구성하고 남북 협력 사업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포시는 이들 지자체들과 함께 농수축산 분야와 산림 분야에서 북측과 협력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수차례 경매 유찰로 비워져 있던 김포 통진산업단지에 새 기업이 입주할 전망입니다. 김포 통진산업단지는 주식회사 펜텍 이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지 주인을 찾지 못했는데요. 지난해 주식회사 삼성케미칼이 부지를 경매 낙찰받은 데 이어 최근 김포시가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까지 받으면서 산단 재가동 가능성에도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김포시는 기업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산단 주변 슬럼화를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이다, 알트코인이다, 가상화폐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수십 배를 벌었다느니 수백 배 대박이 터졌다느니 신화 같은 이야기가 들리다가 최근에 폭락으로 쪽박을 찼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투자인지 투기인지 모를 알쏭달쏭한 가상화폐. 한 가지 분명한 건 묻지마 투자의 책임은 본인 몫이라는 거죠.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일확천금을 노리다간 패가 망신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